리더님도 오셨네요. 이승현 리더님, 박선미 리더님, 조영선 리더님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요. 오늘 같은 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거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오프라인에 오시는 것도 너무나 좋으신데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까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었다면 채팅창에 동그라미 한번 표기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제 목소리 들리시고 화면이 공유가 되셨습니까? 되었다. 동그라미 응응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김명수 리더님 들려요. 이승현 리더님 응응. 박은정 리더님 응 좋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뉴트라이트 브랜드 체험 강사 최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플랫폼 뉴트라이트의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권호람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는 우리 아메이 본사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뭐 또 들을 게 있나 이런 생각 하신다면 우리 분당의 강의에는 조금 더 소비자와 만났을 때 집약적으로 밀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런 내용들 있나 없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 웰니스 랩 일단은 개인 맞춤형 건강 플랫폼입니다. 이 개인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이가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끝으로 나의 소비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리더님, 5천 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별다방에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톨 사이즈 4,700원에 드실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시면은요, 치즈 스틱 2개랑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천 원 남짓 되는 돈으로 우리가 입이 즐겁고 시간을 보내고 또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먹는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좀 더 뭔가 장기적인 데에 나의 건강에 투자할 수 있다면 안 해보실 이유가 없지요. 바로 마이 웰니스 랩의 분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회 분석권은 4,900원으로 한 번에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회사가 돈을 꿀꺽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반환이 되고요. 구매하신 분석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 오늘 자세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님, 텔로미어 들어봤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텔로미어 들어봤어. 우리 김도현 리더님 들어보셨네요. 또요, 나는 텔로미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보신 리더님도 계시고, 저게 뭐지? 저 새로 나온 텔레마케터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텔로미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요 동그란 건 세포예요. 리더님의 신체, 조직, 장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세포 안에는 리더님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겼죠? 자, 요 염색체의 끝부분을 보호하는 마개와 같은 요것을 바로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요 마개가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 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세포는요, 분열을 합니다. 일정 기간.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염색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염색체가 점점점 분열하다가 더 이상 텔로미어의 길이가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분열하지 않게 되는 노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 노화의 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텔로미어가 있어서 유전 정보가 보호가 되고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일정 기간은 분열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언제? 요 끝부분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무한대로 계속 증식하는 거, 그것은 암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요, 얘가 무한대로 증식하지 못해요. 자꾸 짧아지다가 나중에 없어지면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암에 걸리게 되면 암세포는요,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무한대로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분열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오래 유지되는 건 어떨까요? 괜찮다. 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적당하게 오래 유지하는 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약품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불로장생이겠죠? 없어요. 그러면 영양학자와 의학자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세포의 시계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가 노화를 결정하는 거니까 노화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은요, 미국인입니다. 66세 남성이에요. 앞에 보이시는 요분은요, 분자 생물학을 연구하는 박사이자 이 텔로미어에 관해 연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노화에 영향을 준다. 운동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실제 몸의 나이가 신체 나이가 41.5세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군가요? 동갑내기네요. 66세. 그런데요, 얼굴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자, 요분은요, 직업이 뭐냐면 배를 타는 일을 했습니다. 배를 탄다라는 거,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서 신선한 채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요분은 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빵 위에 패티 구워 올리고 베이컨 올리고 먹는 식생활 습관을 가졌고, 배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 활동량도 적더라. 그래서 이분은 66세이지만 몸의 나이가 70세로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 앤드류스, 릭 앤드류스. 두 사람은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를 느끼셨습니까? 유전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유전자가 동일해요. 하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노란 교수님 강의에서 이분 보셨죠? 일본인 사토 히데 씨. 아, 이 사람 맞아. 나이가 94세라던데 신체 나이가 34밖에 안 된대. 이 사람이 주로 먹었던 것은 요거트라던가 청국장이라던가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들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럼 미국에만 있고 일본에만 있고 대한민국에는 이런 동안인 분이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리드님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더라? 바로 이분은 가천대학교의 총장이자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대한민국의 교수이자 박사이신 이기려 여사님이세요. 몇 년도생이냐고요? 32년 출생이시고요. 올해 나이 94살이십니다. 93세라고 해야 되겠네요. 생일이 6월이시니까. 자, 이분의 신체 나이가 몇 살인지 측정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60대 후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리더님,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화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외람되지만요, 버릇없는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민혜 리더님, 김명수 리더님, 그리고 남규희 리더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화면을 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손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는 한 80살이요? 황민희 리더님 80이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80이 웬 말이십니까? 더 사셔야 되죠. 김명수 리더님은 어떠세요?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나는 100하고 20까지 살 것이야. 맞습니까? 좋아요. 남규희 리더님,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십니까? 고민된다. 아, 잘 모르겠다.
자, 우리 개개인마다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120.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는요, 140세까지 살겠다 하시는 리더님들도 많으셨어요. 제가요, 9살 된 저희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혜솔아, 엄마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했더니 딸아이가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왜? 나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한 100살까지 살 건데 라고 했더니 저희 딸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리더님, 아니 엄마가 100살까지 살겠다는데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리더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 여기 나오는 거 맞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몇 살까지 살고 싶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2020년도, 22년도 기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5년 자료니까 우리나라의 수명의 기대 수명이라는 거, 올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니? 라는 걸 예측하는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평균 83.5세, 2023년 기준 2025년 OECD 자료예요. 여성이 86.4세고요. 남성은 80.6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 말고요.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수명, 건강 수명의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요? 평균 연령은 72.5세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건강 수명은 몇 살이냐? 74.7세예요. 기대 수명이 86.4세인데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74.7세라고요? 갭 차이가 있네요. 남성의 기대되는 수명은 80.6세인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은 71.3세랍니다. 갭 차이가 있네요. 얼만큼씩 갭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여성은 11.7년, 남성은 9.3년.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 차이, 이 시간 동안 우리 뭐 한다는 뜻이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영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더님, 우리가 단 80까지 살아도, 단 100세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80, 건강하게 90, 100세를 살고 싶은 거지. 아픈 시간이 많으면서 100세, 120세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갭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기대 수명만큼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WHO에서는 새로운 나이 개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달리 지수라는 건데요. 이 달리 지수가 뭐냐? 자, 조기 사망으로 잃어버린 시간.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80세에 돌아가시면은 조기 사망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몇 년?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 플러스 80세까지 사는 동안 입원하고 다치고 치료받고 약 먹고 했던 시간들, 건강하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더해 놓은 지표가 바로 달리 지수라는 WHO의 질병 부담 측정 지표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든 간에 너희 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병과 어떤 장애로 인해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1년도의 자료를 달리 지수에다가 넣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요 초록색 보이시나요? 요만큼의 원인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더라. 요만큼 뭐가 차지하느냐. 요 글씨 익숙한 거 있네요. 코비드, 코로나, 상기도 감염, 코, 목 아픈 거죠. 그리고 우리 독감 같은 거 걸리면 하기도 감염도 생기죠. 폐렴 같은 거.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거는 요만큼 해당되더라. 감염성 질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너희 나라 사람들은 이거 뭐죠? 폴스, 낙상, 로드 인저리, 교통사고, 이런 거, 셀프홈, 자살, 이런 것들이 상해죠. 사고라는 겁니다. 요만큼이 상해로 인해 건강하지 못하더라.
그럼 나머지 이 빨간색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들은 뭔지 한번 볼까요? 익숙한 글씨들이 여기 있어요. 렁스 C. 렁스 C는 폐암이죠. 그죠? 리버 C. 간암이네요. 그죠? 팬크리어스 C. 이건 췌장암이네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있나요? CKD. 만성 심부전증. 아, 이 빨간 것들은 전부 다 만성 질환이거나 암이구나. 대한민국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질병 부담을 앓고 가는 대부분의 이유, 88.3%가 바로 이런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위생적으로 괜찮다. 사고 별로 없다. 다만 만성질환과 암이 문제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구나. 의료 지침을 세울 수가 있겠죠. 리더님, 자녀분들한테 겨울 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감기 조심해라.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감염성 질환. 밖에 나갈 때 뭐 조심하라 그러죠? 차 조심해라. 상해 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건 당뇨 조심해라, 혈압 조심해라, 콜레스테롤 조심해라, 암 조심해라가 맞는데 그런 말은 평소에 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런 암이라든가 만성질환은 유전입니까? 아니에요. 암이라던가 만성질환이 유전에 의해서 발현되는 비율은 20%채 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 중에 20에서 25%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 말은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다?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습관, 흡연, 음주, 운동하지 않는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성질환의 원인이자 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쌍둥이 연구에서도요. 쌍둥이지만 20에서 25%의 사람들은 만성질환을 얻을 수 있다. 유전적으로. 하지만 4배 이상 많은 80%의 사람들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유전자를 바꿀 순 없어요. 리더님, 만약에 우리 이신화 리더님께서 내 몸에 있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의 유전자로 살아보시고 싶으십니까? 저 안젤리나 졸리요. 서양인 나오는 거 오늘 처음이었어요. 안젤리나 졸리로 살고 싶다. 어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전지현, 송혜교로 살고 싶다 하셨는데, 우리 이신아 리더님께서는 안젤리나 졸리로 살고 싶다. 제가 남성 리더님께 여쭤봤어요.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했더니, 누구로 살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차은우로 살고 싶다는 남성 리더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바꿀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온, 오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스위치를 온오프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특정 영양소나 식물 영양소와 같은 식품 성분들이 우리의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또는 마늘, 양파, 파, 브로콜리, 설포라판과 같은 해독을 도와주는 이런 식품들을 먹지 않으면 해독의 유전자가 꺼집니다. 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좋은 유전자를 키거나 나쁜 유전자의 발현을 끌 수가 있는데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을 개선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후성유전학 영향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메이가 그리고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이 후성유전학 영향의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스위치를 온, 오프 할 수 있다. 후속 유전학을 기반해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의 전략을 연결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성 질환은요,
종류도 너무 많고요. 각각 종류가 많은 만큼 증상도 정말 다양합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평균적으로 진료받고 나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40초 내외입니다. 5분도 아니에요. 3분도 아니에요. 1분 40초 내외에 우리는 5,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자세하게 물어봐 주지도 않고,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뭐 그냥 콧구멍 들여다보고, 목 들여다보고, 뭐 그냥 약 지어주고 말더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요. 리더님, 5,600원을 의사 선생님께 지불을 하고 그분에게 숭고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무리예요. 무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증상에 도움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현대의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생각합니다. 노화와 만성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각각 증상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중심 기전은 동일할 것이다. 원인은 분명히 있고 그 뿌리를 뽑아낸다면은 단편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외부 현상 중심의 이 현대의 의학에서 넘어서서 좀 더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방어하고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중심 기전이 뭐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어떤 중심 기전이 있냐? 우리는 활성산소가 과도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니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걸 하나 체크를 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발현이 되면은 대사가 떨어지면서 지방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노화도 촉진되고 염증도 증가합니다. 그러니 대사 이상이라는 중심 기전이 오고, 근육이 감소됨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근육의 손실이라는 점을 가져가서 이 세 가지의 중심 기전은 모두 다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기인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케어함으로써 건강과 영양을 관리해보자 라는 모토로 시작한 것이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리더님, 산화적 스트레스, 대사 이상, 근육 짚어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아메이를 공부하시는 리더님은 활성산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아이들에게 활성산소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활성이라는 단어도 좋은 거고 산소도 좋은 거니까. 활성 플러스 산소는 더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활성산소는 안정화되지 못한 불안한 산소입니다. 그러니 이 불안한 산소가 많이 생기는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할 만한 요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일상적인 자극은 뭐가 있습니까? 음주, 흡연, 폭식, 과식, 햇빛, 스트레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컨트롤하는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요. 어디에서? 간에서. 글루타치온. 간, 폐, 콩팥, 심장, 세포에서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만들어져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물질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체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라고 부르고 산화 환원의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더 많은데 케어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부족해지더라. 노화에 의해서 또는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럴 때는요, 이 많아진 활성산소가 불안하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옴으로써 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본인은 안정을 취하게 되죠.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는 지질막이 손상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과 효소가 불활성되면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노화가 되고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는요,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적절한 활성산소는 우리의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해요. 문제는 과도하게 많이 발생되는데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세포가 가속화되더라. 노화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그러면 컨트롤한다면 노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요걸 가지고 노화 분석 억제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의 노화 속도를 수치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 이상. 자, 성장과 노화.
리더님, 의학은 과학이고요. 과학은 모호한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다, 젊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모호한 표현이에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19세, 22세가 돼서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젊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쭉 클 때 보면은 신진대사가 막 활성화돼 있어요. 신진대사 뭐예요? 먹은 음식을 가지고 산소와 버무려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설에 보고 추석에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 자꾸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너 올해 몇 살이냐? 볼 때마다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아, 고모, 왜 맨날 나이를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사의 속도가 빠르고 증진이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세가 지나 서서히 대사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급격히 노화가 지속이 돼요. 리더님,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죠? 어머, 명수야, 너 그대로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보이시나요? 빨간색 구간. 아, 대사의 변화가 거의 없고 그게 굉장히 속도가 더딘 구간이더라. 그러다가요, 리더님, 60대가 지나 70대가 되면은요, 한 달만 안 보이시던 어르신이 한 달 뒤에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아져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백칠동 할매. 한 달 안 보이더니 병원에 갔다 왔다더라. 늙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래요? 대사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리더님, 마이 웰리스 랩을 하면 우리가 급격히 감소되는 이 대사를 19세 이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려요. 그럼 마이 웰리스 랩 왜 하자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이 평평한 이 구간을 길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대사에 큰 변화가 없는 이 평평한 구간을 오래 길게 유지하는 것이 무슨 노화? 저속 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리더님. 대사가 감소하면 스물스물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체지방이 증가해요. 보이시죠? 체지방 막대. 체지방이 오르기 시작하고 대사가 떨어지는 이 변곡점에 누가 올라갑니까? 만성염증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질환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은요,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해서 세포와 조직에 침투하는데요, 면역세포 백혈구에도 침투합니다. 백혈구 중에서 등치가 제일 큰 아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염증에 노출이 되니까 야, 나 좀 도와줘. 니들이 나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뿜어내요. 그럼 우리 온몸에 사이토카인의 신호물질이 많아지면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이 더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염증이 신체의 장기와 조직을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췌장을 공격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고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염증, 대사염증이라는 게 발현이 돼요. 대사염증을 다른 말로 메타염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메타염증, 대사염증은 아주 긴 시간, 천천히, 오래도록 저강도로 우리 몸의 염증을 확산시키는 것을 대사염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이런 메타염증에 노출이 되죠? 혈당, 당뇨입니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속화시키는 페달이다? 만성질환과 만성염증을 가속화시키는 페달이다. 그러니 대사 이상을 파악을 한다면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새로운 지수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뉴트리라이트 마이 웰니스 랩에서 이 만성 질환을 분석하는 억제 지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육 이야기 해볼게요. 근육 얘기만 나오면 자꾸 작아집니다. 할 얘기가 없네요. 막 이러시는데 작아지실 필요 없어요, 리더님. 자, 나이가 들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은 이 감소하는 추이를 좀 완만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지름길입니다. 자, 30대 젊은 사람과 80대 연세 있으신 분들의 노화의 속도에 있어서 근육의 개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겠어요? 누구 허벅지입니까? 딱 봐도 굉장히 젊은 남성의 허벅지죠? 이 허벅지의 단면도를 보면요. 뼈를 중심으로 근육이 가득 들어차 있고 이 가쪽으로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의 비율보다 근육이 더 많아요. 자, 연세가 있으신 남성, 7, 80대 남성의 종아리라고 볼게요. 요럴 때에 이 허벅지, 종아리 단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렇더라. 아, 부피는 비슷해 보이는 듯 하나 뼈를 중심으로 근육은 적고 지방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리더님. 우리 고기를 먹을 때도 지방이 없는 등심, 안심을 먹으면 퍽퍽하긴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 입에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해롭죠. 그럼 내 몸에 있는 근육도 지방이 침륜되지 않아야 근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근육이 분해되고 그 사이에 지방이 침륜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선 보이시나요? 점선 땡땡땡땡땡 근육의 양이 이 점선에 오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오래 못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균형을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 기능이 저조해지는 기준값을 지나서 요 밑에 점선 보이시나요? 땡땡땡땡 근육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이후부터는 장애의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장애 역치값, 장애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양이 장애 기준값 이하로 내려간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는요, 돈, 땅, 집,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럼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건강한 몸. 내가 아프면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부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유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의 근육이 역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트리라이트 부스에서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 근육이 관리되는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기전을 가지고 우리는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새로운 건강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10명이 모여서 특정 식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먹어보니까 좋더라. 나도 좋더라. 너도 좋더라. 다 좋대요. 근데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야, 나는 그거 먹어봐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더라. 이러고 얘기하면, 야, 9명이 다 좋다 그러는데 너는 왜 좋다고 안 해? 그 네가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상한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먹고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솔루션으로 똑같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꼭 맞는 정밀한 영양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죠? 한의원 가보셨죠? 한의원 가면 일단은 뭐를 봅니까? 진맥을 짚어요. 네. 그 다음 뭐를 보죠? 눈을 뒤집어 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혀를 빼봐요, 혀. 그 다음 또 뭐도 보여줘야 돼요? 발바닥도 보여줘야 돼요. 어디도 보여줘요? 배도 보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한약을 50만 원, 100만 원 지어주고 가지고 오시죠. 그렇게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약을 지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과학적인 거 좋아하신다면 저는요, 좀 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영역이다? 바로 이 빅데이터와 AI와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입니다. 리더님 어떠세요? 이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런 단어 들으면 이해가 쉬우세요? 어려워야 되죠. 어렵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제가 리더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더님 댁에 전기밥솥 있습니까? 요즘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집에 있는 압력 전기밥솥. 이 전기밥솥은 로봇이에요. 로봇. 우리는 로봇을 뭐라고 하죠? AI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AI라는 기계가 밥솥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가 밥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기능밖에 없었다? 취사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써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밥이 식으니까. 무슨 기능이 추가가 돼요? 보온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써보니까 내가 외출하고도 우리 가족이 금방 했는 따끈따끈한 밥 먹고 싶어지는 거죠. 예약 취사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야, 이거 똑똑하네. 밥 할 줄 알면은 죽도 끓일 수 있겠네? 죽 만드는 기능이 생겨요. 야, 죽도 끓일 수 있으니까 삼계탕 안 되겠니? 삼계탕 기능 생깁니다. 야, 삼계탕 되면 갈비찜도 되는 거 아니니? 갈비찜 기능 생겨요. 밥 되면 떡 되는 거 아니니? 약밥도 만들 수 있어요. 야, 약밥 만들 수 있으면 빵도 못 만드니? 스펀지 케이크도 만들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밥솥이라는 AI 인공지능 기계가 처음에는 취사 기능이라는 정보 한 가지만 갖고 있었는데 나중이 되면서 여러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게 됐어요. 그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죠. 그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을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집 전기밥솥,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전기밥솥이 밥을 할 때 각각 요리마다 온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지가 알아서 그렇게 다 계산하죠? 우리가 계산 안 하죠. 우린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미 그 안에 계산하는 수학적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 계산하는 거 알고리즘이구나. 그러면 빅데이터와 AI와 알고리즘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마이 웰리스 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러면은 도대체 아메이 뉴트리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너희들 어떤 건강 정보 가지고 있니? 알려드려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말이야.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신체와 조직, 장기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더불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표와 함께 분변에서 나오는 장내 미생물의 정보를 포함해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지도인 게놈이라는 유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놈 저놈 아니에요, 리더님. 게놈입니다. 게놈이라는 것은 내 몸의 유전자의 지도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옛날이었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똑같은 비타민 C를 먹어도 누구는 항산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누구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니? 이 말은 똑같은 걸 먹어도 나타나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표현되는 데이터도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메이는 페놈이라고 하는 표현형 데이터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해요. 페놈이라는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건강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빅데이터예요. 정밀하게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의 조리법들,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10만 가지의 식품과 음식, 웬만하게 내가 먹는 음식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만 가지 중에 내가 안 먹는 거 있나요? 책상다리 같은 거 드시는 거 말고는 웬만한 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88종의 영양소와 368종에 달하는 식물 영양소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체의 데이터는
임상시험이나 대규모 관찰 연구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여기에서 확보된 44만 명의 17억 건의 인체 건강 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웬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서류로, 문서로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있나요? 취합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누구에게 입력해 놓는다? AI라는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여기 지금 44만 명 중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봐.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각각의 건강한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 대사 수준, 근육 정도, 산화적 스트레스 정도가 패턴이 파악이 돼요. 그리고는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아, 요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거고, 요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야. 라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리더님, 인공지능, 집에 있는 밥솥도 로봇 청소기도 가끔은 오류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기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럼 오류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또는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술, 로그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AI가 도출한 결론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는 시스템도 같이 갖고 있어요. 엑설런트 수준의 확실한 검증이 확인이 되어야 건강을 수치화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던져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빅데이터와 AI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더 중요하네요. 리더님, 우리 뭐 할까요? AI한테 내 정보를 줘야지만이 그 아이가 나의 건강에 점수를 만들어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의 정보를 주면 좋을까? 기본적인 거예요. 혈액검사 지표입니다. 우리 건강검진하면은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이런 거 들어가죠. 그 중에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간 수치, 중성지질, 이런 수치들 우리 알 수 있죠. 그런 정보들이에요. 일일이 입력하셔도 되지만 그게 귀찮으시다면 정보 활용 동의를 누르시고 국가 데이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나의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가져와서 불러오기에서 자동 입력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나의 혈액 지표는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러오거나 입력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체 계측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허리둘레 재고 키 재고 할까요? 에이, 그러시지 마세요. 집에서 허리둘레 재면 더 날씬하게 나오고 키 재면 더 크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가셔야 돼요? 뉴트리라이트 부스로 오시면은 인바디 측정과 키 측정 그리고 근육까지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신체 계측 지표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식생활 습관, 수면 습관, 활동 습관과 관련돼 있는 설문지들을 체크해서 나의 정보를 누구에게 준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AI에게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넣어준 수치 안에 있는 것들을 너의 건강 점수로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죠. 어떤 점수가 나오나요? 첫 번째, 너의 건강 점수는 79점, 83점, 63점. 각각의 지표가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점수를 보면은, 야, 이 정도면 뭐 평균은 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점수로 봐서는 평균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한 건지 아닌 건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의 위치는 여기야 라고 점을 콕 찍어줘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수치.
정중간에 75, 75, 75점이 나오면 딱 정중간에 들어가네요. 이 점수가 아니고 만약에 요 점수대로 하면은 약간은 요 빨간색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자, 초록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건강한 거죠. 빨강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든 지수가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 점수뿐만 아니라 건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노화의 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4세의 여성이 점수로 보고 위치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로 보였는데 노화 속도는 어떨까? 실제 나이 34살인데 노화 속도로 봤을 때는 건강 나이가 42세로 43세로 나오더라.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초록색은 본인의 나이보다 천천히 노화가 진행된다. 노란색 점선은 내 나이만큼 노화가 진행된다. 빨간색 점선은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노화는 1.26배속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자동차도 시속 60km 기본 70인데 뭐 1.26배속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실까 봐.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화에 관련된 목표 수치는 0.9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0.9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1.26배속이라는 말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도 몸에는 무슨 시계가 있다? 노화의 시계가 있습니다. 그 노화의 시계는요. 1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에 2.5년의 속도로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0.5년의 속도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0.5년의 속도대로 흘러가면 노화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고 2.5년의 속도대로 1년 만에 노화가 진행된다는 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노화 속도가 나오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그럴 때 건강신호등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초록색 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 정상 범위, 노란색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 빨간색 부분은 즉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건강신호등을 볼 때 리더님 빨간색 부분 별표 동그라미 막 하시지 마세요. 뭐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칭찬부터. 너는 허리둘레 관리 잘하고 있어. 체질량 지수 굉장히 양호해. 더불어 공복혈당 관리까지도 매우 잘하고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야. 잘 지키고 있고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부터 먼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야단치고 너는 그래도 이거는 잘한다 그러면 애들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먼저 짚어주시고요. 그런데 이 노란색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주위로 들어온 걸 봤을 때는 혈압을 영향을 주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빨간색 불을 보니까 아, 너는 스트레스와 수면이 가장 큰 문제구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무직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혈압에 노란불이 잠재적으로 껴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빨간 불이 들어온 부분에 불을 끄는 거야. 아마 이 부분들 때문에 건강 점수가 좀 낮게 나왔나 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리더님, 이거 누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검사했을 때 요 위치에 있었는데 6개월 뒤에 어머 내가 노화속도 1.26배속 웬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면서 식생활 습관 개선하고 수면 잘하고 운동 잘하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측정했더니 여기에 위치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위치에. 그러면 이 노란색과 빨간색 지수들은 다 어디에 가 있겠어요? 노란색 지수는 초록으로 바뀌었을 거고 빨간색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란색으로 변해 있겠죠. 누적해서 볼 수 있고 나의 변화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요, 리더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디 한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만 도려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질병 네트워크예요. 질병들은 한 곳에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오마커들도 있다. 바이오마커, 무슨 뜻이죠? 내가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당뇨 진단의 바이오마커는 혈당입니다. 내가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면 그 고혈압 진단의 바이오마커는 혈압이에요. 특정 질병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이오마커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질병, 바이오마커, 대사체를 한 판에 눌러서 우리의 몸으로 랩핑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네트워크처럼 흩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분이 공복혈당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혈당만 낮추는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혈당과 연계되어 있는 주변의 호르몬들이라던가 또는 콜레스테롤이라던가 중성지방, 허리둘레, BMI, 수분 섭취 이런 것들 우리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들 방치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노란색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빨간 것을 해결함으로써 잠재적인 노란 것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지도를 펼쳐 놓으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바다만 건너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지구본을 동그랗게 말아 놓으면 우리나라랑 미국은 반대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펼쳐 놓으니까 되게 막 혼잡해 보이지만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머리, 몸통, 가슴, 배, 다리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몸통이 만들어지고 초록색 불 들어온 거, 빨간색 불 들어온 거, 노란색 불 들어온 거 옆에다가 랩핑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인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는 나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분석권을 전달해 줬다고 해서 그분의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열람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본인이 해보니까 아이고 그냥 봐서 잘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해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가지고 오시겠죠. 그럼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그 레포트를 가지고 건강 컨설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컨설팅 해주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불이 들어온 게 급한 거니까 아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항산화, 간 건강, 혈중 지질, 체지방 감소 이런 데 불이 들어온 것 같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렇게 해서 간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또는 유산균 다시마 발효 얻은 위로 듀얼 케어, 위간 듀얼 케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압의 조절에 노란불은 잠재적인 요인이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코엔자임 큐텐과 같은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좀 선제적으로 좀 케어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리더님, 사실 우리 리더님께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죠? 강사님, 저는 영양사도 아니고 영양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의사도 약사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도 내 말이 먹히지가 않았어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국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로 끌고 와서 넣고 나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수치화, 점수화, 위치로 파악했기 때문에 너의 건강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판단하지 이유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 결과 레포트를 가지고 어떤 영양 솔루션을 주면 좋을지 제품의 가이드, 연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더 열심히 연구하시는 방법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아마 ABO 가이드북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느 부분에 빨간불 들어오면 어떤 영양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ABO 리더님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본사 차원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초기 사업자도 뉴트리션 사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제품 추천이 별로 어려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메이라는 회사가 제품만 딸랑 추천해주고 많은 회사가 아니죠. 이게 바로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랑 다른 점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거 물론 도움이 되지만 좋은 것을 먹고 수면과 식사와 운동이 엉망이 돼버리면 그 좋은 곳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니 건강 상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해주고
거기에 도움되는 솔루션도 줄 수 있도록 뭔가 수치화되어서 데이터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복잡한 그림은 별거 아닙니다. 빨간색 쪽에 있는 것은 몸에 나쁜 음식, 초록색 쪽에 있는 것은 몸에 좋은 음식. 자, 빨간색 쪽에 보면 우리 리더님들 좋아하시는 거 많이 있어요. 피자, 버거, 치즈, 에그, 비어,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건강과 노화와 뇌와 신체와 정신과 만성질환에 나쁜 거래요. 자, 이 초록 속에 있는 음식 뭐 있나 볼까요? 올리브 오일, 요거트, 그 다음에 버터, 너츠, 베지터블, 그리고 프루츠. 아, 얘네들 다 건강한 음식이네요. 그러면 딱 잘라서 이거 하나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화와 뇌와 만성질환 정신에 악영향을 주는 건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요거 먹는 비율보다 요쪽에 있는 식품을 먹는 비율을 좀 늘려서 중화시키는 게 어떻겠니? 아까 설문지 우리 입력한다고 했죠. 그 설문지 내용에는요, 나의 식생활 습관을 판정할 수 있는 설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결론이 도출돼요. 너 아까 보니까 식생활에 빨간불 들어왔더라. 점수가 34점이더라. 아마도 이런 쪽의 음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제품 가이드를 내가 해주긴 했지만 그 제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네가 저속 노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식습관의 점수를 좀 더 바꿔보는 게 어떻겠니? 초록색 쪽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좀 권장할게 라고 하는 거죠. 신체 활동은 어떨까요? 설문조사에서요, 신체 활동과 관련돼 있는 설문 내용들도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하나 만들었어요. MET라는 단위인데요. 1분 동안 앉아있으면 1MET를 벌 수 있다.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 동안 걸으면 3MET를 벌 수 있다. 아이고, 같은 1분인데 벌 수 있는 게 다르네요. 8분 동안, 1분 동안 달리면 8MET만큼의 근육을 얻을 수 있다. 같은 1분을 투자해도 앉아있느냐, 걷느냐, 뛰느냐에 따라서 신체 활동의 강도가 세질수록 MET, 근육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평소에 많이 걸어 다니는데, 나 많이 뛰어 다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야. 600MET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데 450MET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일주일 7일 중에서 주 5일 하루 30분씩 열심히 걸으시거나 아, 나 매일 못하겠는데? 하시면 일주일 동안 총 90분 달리기를 하신다면은 600 MET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아, 나 조금 더 활동량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이드라인은 수면이에요. 자, 지금 옆에 보이신 이 표는 뭐냐면요. 수면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빨간색 막대를 중심으로 이 점들이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수면의 질이 좋은 거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표예요. 이 단위를 보면은 PAF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단위를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심혈관과 암과 기타 사망률이 줄어들 수 있어라는 걸 의미하는 단위예요. 좋은 잠을 잤을 때 심혈관 순환기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6.5% 줄어들 수 있다. 좋은 잠을 잤을 때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을 3.7% 줄일 수 있다. 좋은 잠을 잤을 때 만성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11.2%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 좋은 잠을 자라는 건데 좋은 잠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한양대학교 신장내과 박진규 교수님 팀이 15년 5개월 동안 추적 연구 관찰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 관찰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남성의 경우 하루 7시간 미만을
불규칙적으로 자게 되면 사망 위험이 38% 증가한다. 라는 결론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불규칙적으로 자게 되면 사망할 위험이 78%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예요. 리더님, 전화만 하면 잠자는 친구분 안 계십니까? 뭐해? 잤어. 뭐해? 잤어. 난 하루 10시간씩, 11시간 자야 돼. 자, 리더님. 물론 10시간씩, 11시간씩 자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앞에는 어떤 전제가 붙었어요? 불규칙하게. 어떨 때는 2시에 자고, 어떨 땐 새벽 4시에 자고, 어떨 때는 초저녁에 자고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많이. 또는 아니면 7시간 미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잠의 기준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7, 8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는요, 피츠버그 수면의 질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나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체크체크 했지만 그 질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질문이 아니라 피츠버그 수면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7가지의 질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수면의 질 점수가 나와요. 너의 수면의 질은 그래도 다행이야. 초록불이네. 75점이 나왔어. 요 초록불이 노란불, 빨간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 아까 식습관은 빨간불, 운동은